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멜로디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 시랑 판타지마 이어서 플레이를 할까 합니다. 정말 이거 1화부터 쭉 갔는데 재밌었죠? 저도 재미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로딩. 자, 프롤로그. 아직 프롤로그밖에 안 됐어요. 블로기 7월 2일 평일에는 세팅된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7시 어제 겪은 일도 의외의 뉴스도 재수생 앞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인가 보다. 다음 날은 평소 생활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 샤워하고 아침 먹고 학원에 갔다가 5시 반쯤에나 끝나 6시경에 집에 오는 생활. 이변을 겪어도 특이한 사람을 만나도 일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왠지 슬픈걸? 이곳이 내가 다니는 학원. 기가 스터디. 꽤나 나름대로 역사를 자랑하는 학원인 것 같다. 물론 어차피 수능 시스템이 생겼으니까 오래되었다고 주장해봤자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다닌 재수학원은 이것이 유일해서 다른 학원의 분위기는 잘 모른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나쁘지 않고 숙제는 거의 없이 학원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스타일이라 마음에 든다. 8시 30분 1교시 시작이다. 1교시는 어김없이 언어 영역. 수리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스트레스 받는 과목이다. 언어 영역이 바로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라는 공식을 올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쉬는 시간. 나는 어제 일이 문득 생각나서 혜진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정신은 신경 쓰인다. 즉,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는 소리. 인간이란 이런 생물일까? 어이, 뭘 멍하니 있는 거야? 어라? 변함없이 이 즐거운 목소리는. 자, 공략계 한 명이 등장했네요. 역시나 진아 선배다. 그냥 애인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도 농담으로 이마에 손을 댄 채 진아 선배 뒤에 풍경을 쓱쓱 본다. 어이,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선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기듯 쳤다. 아프잖아요. 내가 이마를 잡고 삐친 얼굴로 노려보면 그게 더 즐겁다는 듯 유쾌해지는 선배였다. 김진아 선배.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에 왔을 때 반을 물으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우연히인가? 사실 그때 진아 선배는 단연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과 사이도 좋아 보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올해가 3숙제라서 나름대로 선배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학원은 어째서인지 3수생이나 4수생은
별로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때 선배가 친구들과 있다가 헤어지는 틈을 타서 잽싸게 학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고, 예상대로 아까 친구들 대하듯이 나를 대해줬었지. 어쩌다 보니 지방에서 와서 혼자 있다는 말까지 해버렸는데, 그 정도로 왠지 편안해서 뭐든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자 그럼 친구도 없이 힘들겠네 라면서 통성명하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많은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결국 지금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렇다네요. 친한 선후배 관계랄까? 내가 다른 사람들 비해 선배와 특별한 사이는 아닌 것 같지만 선배가 날 남다르게 신경 써주는 것은 사실이다. 언어 영역은 어때? 잘 들어와? 최악이에요. 나 아침엔 머리가 붓는단 말이야. 내가 통명스럽게 대답하자 선배는 내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는다. 깍! 머리 망가져요. 내가 머리를 감싸면서 웃으면 구두머리는 풀어줘야지 라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정말? 여자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참고로 진아 선배는 언어 영역을 정말 잘한다. 언어 영역만큼은 120점 만점에 120점이 나온 적도 꽤 있고 못해봐야 115점 정도 된다. 100점만 넘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 진아 선배는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다음 시간 수학이죠? 각오해요 진아 선배. 내가 씩 웃자 선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어처, 이런 까맣게 잊고 있었다. 와, 표정 봐. 웃으면 안 되죠. 언어 다음에 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잊어요. 곤란한걸? 다음 쉬는 시간에는 어디로 몸을 피하겠군 라면서 내게서 도망치듯 가버린다. 잠깐! 비겁하게! 이런 식이다. 분명히 말한컨대 다음 쉬는 시간에 진아 선배는 정말로 어디론가 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진아 선배 저렇게 언어를 잘하는데 삼순화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과목을 완전히 망했거나 붙은 대학이 성에 안 찬 걸지도. 아무튼 글이 참 길다. 자, 2교시는 소리고요. 난이도가 낮은 점수. 이거는 그냥 넘길게요. 점심을 먹고 나머지 수업을 듣는다. 학원 공부를 계속할수록 어제 일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이제는 혜진이를 찾아야지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은 단 하나. 집에 가고 싶어 이다. 지구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건지 난
수탉 일을 풀 때면 늘 녹초가 된다. 빨리 학원이 끝나서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끝! 오늘 학원도 무사히 끝났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솔미!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혜진이었다. 너 어디 있었니, 혜진아? 급하게 온 걸 보니 위층에서부터 날 보고 쫓아온 것 같다. 아, 2층에 너희 반이 있는구나? 반이 따로 있는가? 아, 혜진아, 나도 너 찾았었어. 아침에 라는 말은 우선 생략하자. 응, 나디야. 어제 뉴스 봤지? 혜진이도 알고 있었다. 그 일은 신경 쓴 것은 내 쪽만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집에 가면서 얘기하자. 비록 집 방향이 같지는 않지만 전철을 타는 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혜진이와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전철역에 다다를 때까지 뉴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요즘 정말 알 수 없는 투성이네. 내가 한숨을 쉬자 혜진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이변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만나는 것도 놀랐지만 그 사람들과 그 뉴스까지 정말 이상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 슬펐다. 있지. 만약 그 사람들 다시 만나면 어떡하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혜진이. 아까부터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는데 아마 이것이겠지? 글쎄? 일단 그 사람들 그 뉴스 자체는 알고 있을까? 역시 모르겠지? 복장부터 텔레비전 따위 몰라같이 생겼잖아. 그거 너무한걸? 만나면 조심하라고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 농담은 접어두고 나는 혜진에게 말했다. 그녀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잡히더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증언해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경찰서에 가보려고? 아니, 그건 좀 그렇다. 생각해보면 혜진이도 나도 참 이상했다. 그저 강도를 쫓아준 남자 둘일 뿐이다. 특이한 점은 복장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그 사람들 정도의 콤비면 별로 붙잡힐 걱정은 없을 것도 같은데 우리 둘 다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 나는 원래 신경을 여러 군데 쓰는 성격이고 혜진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 쓰는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해두자. 그렇게 납득해보려고 했지만 혜진이의 표정을 봐도 그런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저기 말이야,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이번역은 교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혜진이가 말을 하려는 순간 열차가 그녀가 내릴 역에 도착해버렸다. 뭐라고? 내가 묻자 혜진이는 아니야.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내렸다. 신경 쓰이는 걸. 집에 도착하니 조금 피곤했다. 빨리 숙제 끝내고 자야지.
7월 3일 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하고 학원으로 출발! 간만에 잠도 푹 자서 기분 좋게 학원에 도착했다. 거기까진 좋은데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배부합니다. 헉! 지난달에 본 모의고사에 성적이 나왔나 보다. 싫어! 제발 참아줘! 나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반으로 접은 뒤 힐끔 봤다. 내가 예상한 점수와 그리 다르지 않다. 조금 더 잘 나와주지라는 작은 원망도 해본다. 등급은 변한 게 없다. 아무리 재수생과 재학생이 함께 본 모의고사의 경우 재학생들이 등급에 영향을 받는다지만 실망스럽다. 나 이변이고 그 두 사람이고 잊을래. 더 이상 신경 썼다간 이 점수가 수능 점수가 될 거라고. 혜진에게 그렇게 절교하자 그녀는 하고 웃기만 했다. 7월 4일 수요일. 알람 소리에 잠이 깼다. 6시. 평소보다 빨리 알람을 세팅해뒀었다. 새벽 4시쯤부터 일어나서 자력으로 공부할까도 생각했지만 비현실적이므로 패스. 조금이라도 느긋하게 나가서 언어력을 굳지 않은 머리로 풀어보고 싶다. 정신 차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어제 받은 문제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여뒀다. 아니 왜 거기다 붙이니? 그냥 방에다 붙여놓지. 끔찍해. 나는 한숨을 푹 쉬었다. 물론 작년 수능 점수보다는 더 높은 점수지만 절대 만족하기 힘들다.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냉장고. 정확히는 그 성적표를 노려보는 건 그만두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냈다. 그리고 토스터를 세팅. 아침에 밥 해 먹을 시간은 없으니까 늘 토스트와 계란을 먹는다. 지겨워질 쯤에는 소시지로 메뉴를 바꾸긴 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먹는 것도 좋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학원. 어제 본 모의고사의 석차가 학원 내부에 1등부터 100등까지 붙어 있었다. 100명 분량을 붙여넣었기 때문에 1등을 보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상위 쪽에 있을 리가 없지만 역시나 1등은 누군지 궁금하다. 신경일? 모르는 사람이 1등했네. 왠지 아쉽다. 아는 사람이라면 밥 사라 이 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즉 흩어보고 있으니 슬슬 학생들이 내 뒤를 바글바글 메우고 있어서 도망치듯 나갔다. 아, 언제처럼 상위권에 들어가보나. 그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에 불타보는 거야. 공부. 오늘 진짜 열심히 하더라. 어제 좀 충격받았거든. 내가 쓰게 웃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친한 선배가 내 등을 탁 친다.
하나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해라 할 수 있지. 이런 발음이군요. 입에 소라 모양 빵을 물고 있다. 근데 다 먹고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어. 진아 선배. 다 먹고요. 티잖아요, 음식. 무슨 알 수 없는 소리. 내가 흑여보자. 진아 선배는 생글거리면서 얼른 빵을 다 먹어 치운다. 오, 혜진이도 있구나. 안녕. 진아 오빠 안녕하세요. 진아 선배는 점수 잘 나왔나요? 내가 고개를 뒤로 젖은 채로 뒤에 있는 진아 선배와 눈을 마주쳤다. 진아 선배는 재미있는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웃고 있다. 그러니까 저 표정은 분명 대답을 생각하는 얼굴. 그렇다는 건 잘 봤다라는 거짓말은 안 통해요. 벌써 석차가 붙어버렸는걸? 그랬던 거야? 아쉽다는 듯 웃는 선배. 혜진이도 나도 그런 진아 선배를 보고 덩달아 웃었다. 그 뒤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내 진아 선배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데려가 버렸다. 소란스러웠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혜진이와 나. 그럼 갈까? 내가 혜진이에게 묻자 그녀는 아니 난 좀 찾아볼 게 있어서 라며 의외로 우물쭈물거린다. 무슨 일이 있나? 그렇지만 딱히 궁금한 것도 아니었기에 굳이 캐묻지 않기로 했다.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갈게. 조금이라도 학원 공기를 덜 마셔야 오래 살 것 같거든. 우리는 그렇게 웃으면서 헤어졌다. 좋잖아? 바로 이거야. 이상적인 재수생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성적에 신경 쓰면서 성적표를 받은 뒤로 열심히 공부하고 화제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우울한 것 같기도. 전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도중 그런 나와 결심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여름이라서 그다지 어둡지는 않지만 해가 질 무렵에 느끼는 이변의 공포는 아침에 느끼는 것의 몇 배는 더 오싹하다. 직감. 주위에 벌레 울음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없다. 게다가 주위에는 차도 한 대 없고 어쩐지 오싹하다. 하지만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어차피 생명에게는 피해가 없으니까 나는 억지로 두려움을 삼키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 나는 그저 평범한 재수생. 이런 거 안 믿어.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뛰어! 순간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에 나는 움찔을 하고 멈춰섰다. 그러자 뭔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착각?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내 문제집과 프린트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내 배낭이 갈라져 있었다. 아주 예리하게. 천으로 된 가방이 갈라졌을 때 실올이 남아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두 개로 쪼개져 있었다. 와우. 이변다. 이건
틀림없는 이변이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나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뒤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내 몸은 너무나도 굳어 있었기에 조금만 늦게 걸었어도 어쩌면 나 자신이 가방처럼 베어져 있을지 모른다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도달한 공포심보다는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 풍으로 느껴졌다. 괜찮나? 하지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옴을 느꼈다. 방금 내가 한 표현이 어쩐지 이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오싹해지면서 어째서인지 눈물이 났다. 살았다라는 안도의 눈물도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다. 그러는 동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느새 내 앞에와 쭈그리고 앉아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나? 아까와 같은 물음. 이 얼굴 본 적이 있다. 이 사람은 보면 은행에 있었던 그 두 사람 중 하나이다. 그래, 틀림없어. 복장도 그렇고. 그리고 어김없이 뒤에는 풍아가 있다. 아, 풍아 잘생겼어. 이 사람들이다. 아직 안 잡혔었구나. 다행이다. 왠지 포근함을 느낄 정도로 긴장이 풀어졌다. 괜찮아요. 나는 간신히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생긋 웃으며 말한다. 그때 은행에 있었던 아이구나.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군. 인연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군. 그 남자는 이상하게 말꼬리를 올렸다. 뭐라? 기억 안 난다고? 풍아, 숙녀에게 수치를 주면 안 되느니라.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예. 금발의 남자의 빈잔에 풍아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들렸다. 한순간이었지만 확실하게 들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찢겨진 가방과 널브러진 책 및 프린트물 속에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으악, 가방 다시 사야잖아. 조금 울상이 된 채로 여기저기 흩어진 물건을 주려고 보니 이미 풍아가 주워서 들고 있는 것 같다. 어머, 매너. 고마워, 풍아. 고마워. 한 가지 물어보자. 싱긋 웃던 남자가 나를 일으켜주면서 말을 시작했다. 제 이름은 전솔미입니다. 아, 그래. 나는 루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쪽은 풍아. 풍아라는 남자는 내게 고개를 숙였고 덕분에 나도 얼떨결에 곱신거려버렸다. 묻고 싶은 것이라뇨? 나는 창피해져서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말했다.
그러자 루비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여기는 어디인가? 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나는 곧바로 그에게 되물었다. 여기가 어디냐니? 어떤 의미에서 묻고 있는 걸까? 아니, 설명하기 좀 이상하지만 나라 이름은? 뜬금없는 질문. 나는 잠시 어이가 없어서 굳어버렸다. 몰래 카메라? 라는 얼통당토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너무나도 너무나도 진지했다. 일단 복장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표로 해온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걸. 어쨌든 생각은 그쯤에 접어두고 일단 대답부터 하기로 했다. 나중에 면접관이 질문할 때도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니 당황하지 말자. 대한민국, 줄어서 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결심한 것과 달리 상당히 단순한 답변.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는지 서로를 쳐다보면서 난처한 얼굴이 되었다. 역시 라며 루빈 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뭐가 역시라는 걸까? 나라 이름은 그렇군. 그럼 이 나라 밖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 점점 알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루빈. 모를 리가 없잖아. 지금이 몇 세기인데. 물론이죠.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갈 수 없는 곳이 없어요. 우주는 제외하자. 그러자 루빈은 납득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시간 내줘서 고맙군. 그다지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아 유감이지만 풍아는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나의 먼 뒤를 응시한다. 이것도 물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풍아. 그렇군. 저 미안하지만 하나만 묻지. 예, 얼마든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쫓아오는지 아는가? 약간 곤란하게 웃고 있는 루빈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맙소사, 순경 아저씨들이다. 그날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 같다. 그건 말이죠. 나는 일전에 혜진이와 했던 대화처럼 그들에게 충고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벌써 저만치 뛰어가고 있었다. 미안, 더 이상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네. 다음에 보자. 그런 상황에서도 루빈은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고 풍아는 루빈의 뒤를 살피면서 따라가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버렸다. 그 뒤로 순경 아저씨들이 쫓아갔지만 아마 그들이라면 잘 숨을 거라고 어쩐지 그런 확신이 들었다. 7월 5일 목요일. 잠을 못 잤다.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이후로 나는 다시 흥분해 있었다. 어서 혜진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어. 이걸로 이상적인 재수생의 모습은 하루도 못 간 채 증명이 되어버렸다. 하루도 못 간 게 증명이 되어버렸다. 정말이야? 혜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묻는다. 그렇다니까. 점심시간에 그녀를 붙잡고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주자 혜진이는 깜짝 놀라면서 학원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결국 직행한 곳은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얼. 혜진이는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굉장히 집중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그건 그렇고 두 사람 큰일이네. 정말 좀 당황스럽더라. 경찰이 쫓고 있으면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어쨌든 그 두 사람 눈에 띄니까. 혜진이는 진지하게 말을 잇는다. 그건 그래. 나는 환타를 한 모금 마셨다. 하도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입이 침에 말라버렸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나라 이름을 물어본 게 신경 쓰여. 나도 신경 쓰인다.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아니, 그 전에 그 사람들 복장이나 외모, 하는 행동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때 혜진이는 뭔가 결론을 내린 듯 갑자기 눈을 빛내기 시작했다. 아, 혹시 다른 세계에 온 거 아니야? 어이, 너무 좋아한다. 나의 그런 반응이 왜였는지 혜진이는 한번 깜짝 놀라더니 아니야, 생각해봐.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흔하잖아. 주인공이 판타지의 세계로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묻는 거라고. 여긴 어디예요? 게다가 그러면서 다들 거기 나라 말하면서 여기는 무슨 왕국이에요? 라고. 혜진이는 나를 설득하려는 듯 또박또박 설명한다. 아니, 다 좋은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아니야. 생각해보면 이변이라는 것을 세계의 잠식이나 머니로도 보는 이들이 있으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도 별로 이상할 건 없을지도 모른다. 아, 나까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무엇보다 내가 말한 상황과는 정반대라고. 아, 그렇네. 이변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너무나도 열심히 이야기를 몰입했던 탓일까? 어느새 수업이 시작할 시간이 훌쩍 지나와 있었다. 아! 그걸 눈치챈 건 내가 먼저였다. 수업 시작한 지 20분이나 지나 있을 시간. 어떡하지, 혜진아? 우리 수업.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고 역시 당황하는 혜진이. 너무 열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학원에 돌아갈 생각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좀 발음이 조금씩 세네요. 사실 중간에 들어가서 나쁠 건 없지만 문제를 푸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문제의 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간 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건 확실했다. 영어가 시작할 때쯤 들어가야겠군이라고 생각해보니 아직 2시간 정도 더 남아있다. 저기 있잖아. 혜진이가 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면서 이야기한다. 왜? 지금 니네 동네 안 가볼래?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뭘 그렇게 놀래? 네 동네에서 출몰했으니까 거기서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된 거 가보자. 출몰이라니. 무슨 동물도 아니고. 그런가? 하긴 시간도 꽤나 남았고 얘기해봤자 결론도 안 나올 것 같고 나도 슬슬 유혹에 지고 있다. 아, 안 돼! 성실한 재수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건 바로 어제란 말이야. 응? 영어 시간은 돌아올 거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지금 하는 말에 틀린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좋아, 가자 라고 벌써 긍정해버렸는걸.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반가운 우리 동네. 이 시간대에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주말뿐인데 뭔가 묘한 기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땡땡일까? 땡땡이지. 혜진은 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하지만 정말 아까 말했듯이 무슨 동물도 아니고 서식이라든가 출몰이라든가 할 리가 없잖아. 없어, 혜진아. 실망스럽지만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혜진이가 너무 열심히 찾는 바람에 빨리 가자고 말을 못 붙였었다. 아니, 혜진이와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 두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나였다. 어쨌든 꽤나 아슬아슬하다. 지금 출발하면 쉬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래도 역시 조금 더 찾아보자. 그 두 사람이라면 어쨌든 눈에 띄니까. 지나쳤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좀 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지 않을까? 막연한... 저기 말이야. 혜진이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 나는 왠지 모를 위압감에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들 만난 지 얼마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처음 만났었지? 바로 그거야. 오늘은 무슨 요일? 영문을 모르는 나는 어제 르빈이가 내게 질문을 했을 때처럼 당황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 그치? 혜진이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 끼니 해결 어떻게 할까? 잉? 왠지 어이없는 혜진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굳어버렸다. 하긴 일요일부터 목요일이라면 꽤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안 굶었다면 분명 엄청난 볼거리일지도. 근데 어제 봤을 때 별로 굶은 것 같진 않았어. 이상하잖아? 이게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돈이 있을 리가 없고. 어이, 아직 그렇게 확정된 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로 한번 낚아볼까? 혜진이가 활짝 웃는다. 이런 대목에서 그렇게 웃지 말아줘.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잖아? 그 사람들이 남의 밥을 훔쳐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정말 깬다. 잘생기고 어딘지 모르게 유능해 보이는 이미지가 와장창창 깨지는 표현. 쓰레기통을 뒤진다든가 먹을 거 사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덮친다든가 음식점에 숨어들어 간다든가. 뭔가 도둑고양이 같군. 그런 얼통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던 도중 혜진이는 갑자기 집에 겁에 질린 얼굴로 안색이 창백해졌다. 저기 그 사람 말이야. 풍화였던가? 그 사람 허벅지 살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에? 나도 모르게 혜진이의 말에 소리쳐 반응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날 놀려먹는 의도가 아닌 듯 사뭇 진지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 루빈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이 생겼잖아? 루빈에게 무슨 해가 가면 할복할 것 같고, 게다가 죽은이 배고파하면 자기 살을 주는 건 중국에서 흔한 얘기야. 판타지 세계에 왔다면서 어느새 일본과 중국의 가치관이 대입되는 두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 어울리잖아. 왠지 상상이 되어 소름이 끼쳤다. 할복이라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 나는 깜짝 놀란 채 혜진이의 등 뒤로 숨었다. 어라? 눈앞에 있는 것은 루빈과 풍아였다. 아, 만났다. 풍아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죽어버리면 나를 지킬 수 없게 되니까. 한층 더 무서운 소리를 늘어놓는 루빈. 풍아는 여전히 묵묵하게 서 있다. 우와, 이 두 사람 어디서부터 우리 이야기를 들은 걸까? 또 만났구나. 함께 은행에 있었던 아이도 오늘도 함께군. 루빈은 그렇게 말하고 혜진이를 보며 생긋 웃었다.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 의외로 선수일지도? 남혜진입니다. 혜진이는 듣떴는지 굉장히 크게 말했다. 그러자 루빈은 활발하군. 역시 그때처럼 나약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아. 하고 즐거워했다. 우와, 정말 세세한 것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구나. 유비는 섬세한 남자. 인정. 대단한걸. 저 기억력이면 수능 잘 보겠다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지만 혜진이는 그런 것보다 자기의 가설이 맞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저기 두 분은 이 세계 사람이 아니죠? 너무나도 단도직입의 문제가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대뜸 하는 소리가. 근데 더 의외인 것은 루빈의 반응이었다. 역시 그런가? 어제 나와 이야기했을 때처럼 묘하게 말끝을 올리는 루빈. 정말인 거야?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 나는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그럴지도. 그렇지만 그런 묘한 분위기도 잠시. 루빈은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다. 혜진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역시 맞다면서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고 있다. 나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풍어와 나는 그저 뻘쭘하게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뿐이었다. 그러면 뭔가 판타스틱한 세계에서 오신 건가요? 판타스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래곤도 있고 마법도 있고 계급도 있는 그런 중세 판타지 같은 세계 말이에요. 혜진이의 질문도 참 서슴없다. 그런 그녀의 질문에 루빈은 글쎄 하고 생긋 웃는다.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어쩌면
혜진이가 말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다. 옆에 분은 호의 기사인가요? 주종 관계라든가 루비는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요? 굴하지 않고 퍼부어지는 혜진이의 질문 어택. 평소에는 소심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역시 이런 류에 관심이 많은 소녀답다. 이분은 통치자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풍하가 대답했다. 우와, 통치자의 아들이라며 왕자님?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감탄했다. 그러자 혜진이와 루빈 둘 다 깜짝 놀라면서 나를 쳐다본다. 어라?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반응은 혜진이가 빨랐다. 혜진이는 조금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을 요구했다. 아하, 풍하의 말을 못 들은 건가? 하긴 워낙에 목소리가 작으니까. 들리느냐? 하지만 루빈 역시 놀랍다는 반응. 어쩐지 한순간에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쑥스러워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네. 본국에서도 풍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적었었는데. 루비는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나도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나는 우선 그렇게 얼버무렸다. 그나저나 루비는 왕자님이었구나. 깜짝 놀랐다. 통치자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긴 요즘 존재하는 유럽 쪽의 왕자들도 저런 복식은 안 하는 편.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였다. 솔직히 믿을 수 없지만. 혜진이가 재미있다는 듯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내 말이 맞지? 분명 다른 세계에서 온 거야. 게다가 왕자님이래. 재미있어 죽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러다가 영어 수업도 마저 못 듣겠다. 저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나도 궁금한 점을 물어보게 되었다. 아까 말한 먹을 것의 얘기도 있고 어제 순경 아저씨들 사건도 있고 역시 그 복장으로는 눈에 너무 띄니까 지난 며칠간 고생했을 것 같다. 어떻게든 일까? 밤에 자는 일은 좀 큰일이지만 루비는 곤란한 얼굴로 웃어버린다. 먹을 것 얘기 언급은 없지만 역시 음식을 구하는 것도 힘들겠지? 몬스터를 죽여서 고기를 썰던 그 시절과는 다를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은 그만하자. 저기!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순찰을 돌던 사람들인지 순경 아저씨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우와! 자동차까지 동원하면 좀 곤란한걸? 이크, 그만 가봐야겠군. 그럼 아가씨들 이만. 어제처럼 루빈과 풍하는 그렇게 가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대로 헤어질 수는. 잠깐만. 그건 혜진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일단 생각을 종합해보자. 저 사람들은 덩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이상한 세계로 와버렸는데 은행 안의 나쁜 사람들을 감지하고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계속
쫓기기만 하고 쉴 곳도 없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자동차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으면 아무리 저 사람들이라도 자동차가 오고 있는 이상 골목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두 사람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래, 우선 여긴 내 동네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야.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나도 돕자. 혜진이는 그제야 다시 밝아진 표정으로 사양하려는 듯한 두 사람을 내가 인도하는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나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로 그들을 안내했다. 지겹게끔 계속 쫓아오는군. 그동안 계속 쫓아다녔나봐요. 뭐 그런 셈이지. 도망치는 도중이었지만 루비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로 답한다. 풍아는 역시 왕자의 호의답다고나 할까? 사방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곤란한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살았더라면 숨을 곳을 알았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와 이곳에서 산지 이제 겨우 7개월 정도. 그런 장소를 알고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네요. 결국 선택한 핀신처는 나의 정확히는 삼촌의 집이었다. 어쨌든 따돌린 것 같고 남의 집을 수색하려면 나름대로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 함부로 못할 거다. 학원에 돌아가서 영어 공부하는 건 역시 망상이었어. 숨 찬다. 혜진이는 문을 잠그자마자 털썩 주저앉는다. 풍아는 아직 경기를 늦추지 않고 있고 루비는 깊은 숨을 내쉬면서 신기한 듯이 집을 둘러본다. 그러고 보니 남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건 처음이다. 우와, 새삼 놀라버린다. 신기한걸? 루빈의 첫 말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본다. 곤란해. 대청소 아직 못했는데. 우리를 쫓아오는 이유는 역시 수상해서일까요? 풍아는 더 이상 위험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벽에 살짝 기대면서 내게 물었다. 실은 말이죠. 뭔가 착오가 있어서 두 사람은 지금 은혜 강도 범인으로 수배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에 풀이 죽은 표정을 짓는 풍아. 귀여워. 분명 그런 일에 끼어든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루비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우리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말이야, 경찰들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 거지? 혜진이가 새삼스럽게 그런 질문을 해왔다. 그런 당연한 걸. CCTV가 방영되어 있잖아. 그걸 보고 얼굴, 머리색, 복장을 알아본 거겠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혜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방범 카메라는 흑백이잖아. 그리고 위치상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확실히 흑백이다. 그날 방영된 영상을 물론
약간의 녹색이 꼈지만 흑백이었다. 나는 그때 그 상황이 있었기에 당연히 그들의 얼굴과 색깔까지 알고 있어서 영상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대입해버린 것이다. 즉, 사람들이 이들을 쫓는 유일한 힌트는 복장이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에게 삼촌 옷을 주면 삼촌에게는 죄송하지만 쫓길 일도 없어질 거다. 삼촌이 전세로 직장 근처에 가신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의 일. 삼촌네 집에 지낼 사람이 어차피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때 분명 어느 정도 짐을 두고 가셨다. 그래, 삼촌 옷은 찾으면 분명히 있다. 해결책이 있다. 오. 르빈씨, 풍아씨, 옷만 다르게 입기만 하셔도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혜진이와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다. 루비는 대강 감을 잡고 납득했지만 풍아는 다소 당황한 눈치. 아마 현대 옷은 칼은 차는 곳 같은 게 없다는 걸 진작에 알아차려서 그런 것 같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르빈에게 위협이 된다고요. 과연 혜진이 순식간에 풍아의 약점을 파악하고 사정없이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제야 풍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귀여워. 오케이, 그럼 전부 납득 성공.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 삼촌 방에 들어간 우리는 남아있는 삼촌의 옷들을 전부 꺼내보았다. 역시 안 입는 옷들만 두고 가서일까?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는 점은 유감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디야? 라는 생각에 그들에게 옷을 골라줬다. 비록 적은 수량의 옷이지만 혜진이와 나는 마치 코디네이터가 된 기분에 굉장히 들떠버렸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옷을 입을 줄 알까?가 조금 문제가 되지만 자, 넘기고 다행이다. 아주 무난하게 입었다. 핑크의 하마 그림, 와우. 그리고 왕관, 되게 귀여운 옷을 입혔네. 삼촌이 이런 옷이 있었어? 삼촌 나이가 네. 이 사람들이 원래 입고 있던 옷도 서양식 옷이었으니까 우리의 평상복인 서양복들을 못 입을 것도 없나? 그래도 무난한 건 품었죠. 잘 어울린다. 두 사람 모두 잘 어울렸다. 역시 좋은 코디를 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혜진이와 나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나에겐 좀 크군. 루빈이 곤란하게 웃었다. 어쩐지 그 점이 귀여웠다. 신세 좋습니다. 간단한 식사 뒤 풍아가 이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참 예의도 발라. 그렇지만 이건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봐요. 오, 굉장한걸? 본국에 가져가고 싶다. 무서운 소리 그만해요. 풍아는 그런 루빈을 보고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눈을 감아버린다. 귀여워. 나만 그런가? 혜진이와 루빈은 그런 풍악을 아랑곳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학원에 돌아간다고 말한 건 본인이면서 잊어버린 것 같군. 루빈은 이 집이 꽤나 마음에 든 눈치이다.
설마 그 설마가 사람을 잡죠? 9시, 꽤나 늦은 시각이다. 이 두 남자야 그렇다 치고 혜진이는 괜찮을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지. 내 의사는 묻지도 않다니. 왠지 루빈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버렸다. 하긴 삼촌집 꽤나 넓은 편이니까 하루 정도 재워주는 건 괜찮을지 모른다. 와, 좋겠다. 난 학술집이라서. 아니, 난 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생각은. 혜진이는 떠나기 아쉬운 듯 시계를 본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적당히 상황을 넘기려고 했지만 인연. 왠지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반응한 것 같았다. 기분 탓인가? 혜진이는 그제야 뭔가 생각났다는 듯 나는 이만 가볼게 하고 웃는다. 왠지 그 미소가 불안해 보여 당황했지만 내일 봐 라고 멋대로 말하는 루빈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정말로 재워달라는 건가? 혜진이를 보내고 나서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삼촌 방에는 이사하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침대가 없다. 마루에 있는 소파에서 왕자님을 재우기엔 양심에 조금 찔린다. 마루에서 재운다고 해도 그러면 풍화씨는 바닥에서 자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좀 곤란한데? 침대가 있는 내 방에서 자라고 하는 건 그것만은 안 돼. 절대로. 저기 잘 데가 없는데요? 소파에서 자면 된다. 소파라 단어를 어느새 베어버린 루빈. 이래서야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어쨌든 자고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걸 알자. 감사합니다. 저는 죽은 근처에 앉아서 잠자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신경 안 쓰니?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어버렸다. 그런 말을 해버리면 피곤해. 결국 다른 뾰족한 수도 없었기에 루빈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대충 잠옷 삼아 입을 옷을 주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행여나 자는 모습 보일까봐 쑥스러워서 문을 잠그고 잘까 생각도 해봤지만 왠지 그러면 이것저것 집안의 물건에 손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문을 활짝 열고 자기로 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편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 프롤로그일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럼 일단 게임 저장. 네, 덮어 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배도 고프고 저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